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김호중에게 일말의 희망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저랑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고 내 칭찬을 하는 거, 그거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칭찬하는 거,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칭찬하는 거, 이런 것은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끼리 좌파들 편들고 우파끼리 우파들 편들고, 저는 이런 거는 상대방이나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너네들끼리 잘 한번 해봐 어디 하고 그 얘기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호중 씨가 지금 19일 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2차 공판입니다. 이 김호중 씨 재판을 위해서 김호중 씨 팬들이 무려 한 1,500여 장의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뭐 한 1,000장일지 1,500장일지 하여튼 그거는 확실히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많은 탄원서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여러 장의 김호중 팬들의 탄원서가 제출돼도 그것은 저는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한 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날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쳤을 때 피해를 받은 그 택시기사 당사자입니다.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사람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 피해 당사자인 운전기사가 김호중 씨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사하고 택시기사하고 합의를 늦게 했니 뭐 일찍 했니 하는 그런 뭐 비판이 설왕설래 했습니다만, 그때는 합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김호중 씨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또 피해 당사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도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찰 조사를 거쳐서 재판에 기소되기까지는 합의를 중단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의가 다소 늦어진 점은 있었지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있는 이 형사소송은 피해자와 합의가 끝나면 그 형량은 팍 줄어듭니다. 그리고 몇 번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이 김호중 씨 사건은 큰 사건이 아니에요. 음주운전 피해자하고 합의하면 벌금으로 아니면 면허 취소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이런 큰 사건을 이 회사와 김호중 씨의 그 무지라고 하는 게 맞겠죠. 무지로 이렇게 사건을 키웠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렇게 무슨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뭐 혐의가 큰 사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키워서 결국 부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확장시킨 것입니다. 소속사의 책임 누구보다 크죠. 이 소속사 책임 중에서도 여기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생각엔터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광수 씨의 책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대표 저는 그냥 바지 사장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이거 제 추측입니다. 또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추측입니다. 그 생각엔터의 소유주, 지분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뭐 이거는 또 뭐 회사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도 없고 공개도 안 하겠지만, 어쨌든 회사에서는 김호중 씨를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한 결과 이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뺑소니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덮고 보자, 일단 거짓말 시키고 보자, 이러한 것이 지금 김호중 씨를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이죠. 물론 여기에 김호중 씨 본인의 생각이 반듯하게 서 있었다면, 아니에요. 이거는 숨길 일이 아니에요. 숨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김호중 씨가 고집을 세웠다면, 고집을 부렸다면, 자기 뜻을 꺾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올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제가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 재판관, 판사들도 사람입니다. 물론 범행, 법, 형량 중심주의에 의해서, 그 형량에 의해서 그 법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 범위 내에서 판결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기 때문에, 아, 지금 김호중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때의 실수를 뉘우치고 있어, 죄를 참회하고 있어, 이런 감성이 재판관에게 전달된다면 판사 재량으로, 법관 재량으로,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도 그냥 한 사람은 형사재판이니까 놔두고 변호사 군단을 꾸릴 필요 없다, 제가 늘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들은 지금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2차 재판에서 기소 내용에 대해서, 즉 검찰이 조사해서 기소할 때 검찰이 주장하는 김호중 씨의 그 재판에 넘겨진 그 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판사들이 그 내용은 재판장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변호사들이고 정말 김호중 씨를 위해서 변론을 한다면 그 검사들이 뭐 김호중 씨의 무슨 미운 털이 바뀌었다고 없는 사실을 일부러 꾸며서 공소장을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재판장에서 인정하고 재판관님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고 항소도 하지 마세요. 항소를 하는 거는 억울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면은 김호중 씨 대중들의 동정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9월 재판에서 어떻게, 19일 재판에서 어떻게 변호사들이 처신할지 모르지만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